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신림 배팅 유씨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송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부산 금요경마 10개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주 편성이 말랑말랑하진 않네요. 네, 아무래도 출전 누수도 올해 좀 많아요. 좀 경주수가 좀 줄어든 여파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지난주 레이스가 또 성황리에 전개가 됐는데, 또 최근에 또 박남규 위원이 또 고배당 쪽에 또 상승 무드를 확실히 타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경마를 좀 돌이켜 보면, 이제 박 위원의 그 후반 승로 경주가 네. 부산 8경주였죠. 네. 그 경주에서 모닝 휘파람이 입상을 해주었고, 9번, 4번 43.4배짜리 주력권으로 최근에 뭐 그 지난주에 2주 연속으로 999 고배당도 적중시키면서 지난주 금요경마 승로 경기에서 또 박남규 위원 선정해 주고 이 금요 일요경마 부산 교차 레이스에서도 마지막 6경주였죠. 주력 한 방으로 최근 들어서 박남규 위원의 또 고배당 적중 선약은 뭐 서울, 부산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금요경마에서 한 서너 차례 정도 주력권 승부 조금 적은 배당이었습니다만 적중이 나와주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좀 제주경마가 좀 간발의 차이로 무너지는 제주교차 그 8경기에서 적중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3복승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제주경마 또 다시 한번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제주경마가 한번 적중을 터지기 시작하면 줄적중 모드로 가는 것이 신성훈의 제주경마 특징이기 때문에 자, 끝까지 한번 이번 주도 배당으로 제주경마 힘있게 밀어붙이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모두 10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 중에서 박 의원께서는 3경주, 7경주 노리고 계시고 신성훈이는 4경주, 9경주 부산 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검토드리도록 하죠. 자,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000m 별정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 액면은 이번에 아시안 스토리 중심으로 1번에 자유로운 환희 또는 9번에 마스터키 쪽 인기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말랑말랑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단 뭐 충만은 없다고 봐야죠. 안쪽에 1번, 2번이 인기를 끄는데 물론 이제 2번 아시안 스토리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번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끕니다만 문제는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물론 아시안 스토리도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편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만의 불안감이 있고 일단 단독 선행은 자유로운 한인데 연속해서 지금 선행을 가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일단 가장 재밌는 말표는 역시 9번 마스터키입니다.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뭐 이번 경기 1번 때문에 선행을 못 가요. 지난번에 선행을 갔습니다만 그렇지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그렇고 마스터키가 뭐 선의권에서도 능력 발휘해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보여지고 아주 큰 배당 그야말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은 10번 문조이라는 마필도 가능해요. 주행검사 때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 혈통적 기대치는 뭐 출전 마필 중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문조이의 입영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의 이제 부마인 애니기변 세러데이는 이제 뭐 전년도 리딩사이 랭킹에서 30위권 뭐 정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고 이제 올해 이제 애니기변 세러데이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생산자 협회에서 구입해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이제 교배를 시작하는 시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꾸준히 지켜볼 만한 네.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액면을 보시면 안 돼요. 경주 이제 주인금사에 대한 액면만 놓고 이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장기적인 혈통의 그런 메리트를 보고 간다면은 충분한 배당 가능한 뭐 거의 지금 전체적인 백반위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인기 막고 두 마리는 앞선 두 마리입니다. 1번엔 자유로운 한이, 2번에 아시안 스토리. 이 두 마리가 일단은 무난히 앞선을 정탄해 나가서 버티느냐 마냐 우도되는데 취마 중에서 이제 박효연이 10번에 문제 언급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4번의 대호 여장군이 좀 끌리는데 이게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가 조금 힘이 지난번에 드디어 좀 찼는지 오야마 기수가 한번 거칠게 말을 몰아치는 순간 막판에 그림이 쑥 하고 나오는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저는 숨어있는 복병 4번의 대호 여장군도 반드시 좀 짭짤한 배당입니다.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편성된 게임이고요. 이경주는 7번의 산타페 명운이 올머리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후차권에서는 2번에 기막힌 질주 또는 1번의 이글하트, 4번의 파워풀 포스 골고루 나와 있는데 7번 산타페 명운은 거의 독등 분위기가 그렇죠. 인정해 줘야죠. 일단 이번 건 우리가 편성이 워낙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능력의 우열도 좀 드러나는 데 있고 따라서 7번 산타페 명운의 독땡. 물론 이번 기막힌 질주가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산타페 명운이 인정이 되고, 이 기막힌 질주라는 마필도 일단은 파워풀 포스나 이글하트 다 준비는 잘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기막힌 질주도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능력은 대단치는 않아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산타페 명운이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릴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번 기막힌 질주가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전개적 메리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번, 7번의 대끼리 가능성을 활짝 열어둬야 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액면상으로 다른 말들 찾아보니까 뒷말들이 안 보여요. 기껏 이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1번의 이글하트. 이글하트는 1번 게이트가 전혀 유리해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발주가 안 좋은 상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끝번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 그나마 좀 나은 게 한 중반 무렵에 좀 따라올 수 있는 4번의 파워풀 포스. 그게 이번 편성에서는 유일한 복병은 4번의 파워풀 포스가 아니겠느냐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전개는 7번 이후에 앞장을 뜨고 나가고 그 바로 뒷선에서 바로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마필이 4번의 파워풀 포스이기 때문에 좀 짭짤한 배당 노리실 분들은 4번의 파워풀 포스 많은 기대, 약간의 기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느낌이고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박남기 위원의 오전장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국산 육군의 14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액면적으로 이번 경기는 6번의 바이오 블루하고 7번의 프레시 카드 선행마 두 마리가 좀 강하게 좀 잡혀 있는데 변수는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일단 이번 경기는 충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블루나 플래시 카드가 액면적으로는 여탄 마필보다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만 문제는 경주 거리가 또 1400이라는 변수를 안고 있죠. 물론 이제 플래시 카드는 1400을 두 번 뛰면서 입장을 차지하지 못하고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태고, 바이오 블루라는 마필도 혈통적으로 보면 늘어난 경주 거리가 절대 유리한 마필은 아니에요. 따라서 6번, 7번이 입상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반대적으로 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하다가는 6번, 7번 모두 빠질 수도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따라서 복대본 막건을 노리고 가고, 그 중심에는 역시 경주 조건이 좋아진 또 제 관리형 마필 힘도 굉장히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 이 편성이라면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대단히 유리한 마필 한두 노리고 하는 추천 의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리적인 측면에서 1400까지 좀 본다면은 충분히 복병 말의 입상도 가능성이 있지 않는 느낌도 있고,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신성훈이가 또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5번의 파워 벡터인데요. 이게 김정은 기수 계속 타다가 이게 지금 오경환 기수 안장이 좀 교체되었는데, 중요한 지난번에 좀 그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장이 교체됐다는 점, 이게 좀 냄새를 풍깁니다. 이것도 거리는 문제 없는 말이기 때문에 5번의 파워 빅터 좀 짭짤한 배당으로 일단 봐주시고, 나머지 전략적으로 숨어있는 말 합판 능력을 잘 은폐시킨 그 마필 한두를 놓고 들어가는 박남기 위원의 또 주력 승부 많이 기대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 신승훈의 오전장 부산 첫 번째 주력 승부로 일단 기대되는 게임이고요.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편성이 된 게임인데요. 자, 일단 이번 경기 액면적으로는
외곽에 배치된 말들이죠. 12번 비트 블레이드를 필두로 11번에 오렐 루키, 10번에 단디아라 이런 말들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데 인기 말들이 전부 다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하죠. 이번 경기는 사실 배당을 노려야 되는 의도적으로 그런 의식이지 않나 보이죠. 일단 12번 비트블레이드가 데뷔전에서 3회씩 낙선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역시 임마필도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정말 약했던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물론 더 보여줄 수 있는 가름의 여력이 있는데 얼마만큼 더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비트블레이드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오늘 루키라는 마필은 16초반에 나왔는데 조교 강도를 지난번보다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오늘 루키도 불안 요소를 역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려가야 되는데 복병은 전 두마이라고 봅니다. 안쪽에 그라지오가 김영국 기수의 1번 게이트라면 선위권에서 최대의 전개가 가능하고 7번 지봉만세라는 마필도 16주에 공격을 가지고 나왔지만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7번 지봉만세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 4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 실버 원일 루키가 대길로 팔린다는 자체가 이번 경기는 인기만 불안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특히 12번의 비트블레이드도 지난번 단거리에서는 선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편성이 더 세지 않냐는 느낌이 있거든요. 훨씬 편성의 강도면에서는 12번의 비트블레이드조차도 입상을 확실하게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인기만 더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복의 막군으로 충분히 배당권 공략 가능하였고요. 삼복이든 복승도 이번 경기는 중배당이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신승훈이를 믿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경주 4경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경주 국산 5군의 1400 별정 경주로 편성된 게임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11번의 월드킥을 중심으로 12번의 첼로 소나트라든지 4번의 와일드 로즈가 많이 팔렸는데 이것도 좀 변수가 심한 게임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경주도 앞에 4경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인기만 있지만 인기만은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요소죠. 11번 월드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1400 초도전에서 선행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역시 거리적 문제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1400에서는 얼마만큼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는데 13번 파타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경합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파타야가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저는 이 판도라가 지난번 경주는 약간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한 달 반 만에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김용군 기수까지 기승했고 기본적으로 판도라도 줄어든 경주거리 1400이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판도라를 좀 의도적으로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될 말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8번의 판도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11번, 12번도 지금 장담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14번에 썬데이 스타도 외곽을 한번 감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나와 있고요. 또 안장이 교체된 5번의 담양천사 이런 말들도 실제로 무시무시한 말들입니다. 담양천사도 언제든지 기습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게 또 1400 조건에서 한번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번경기는 11번이 이제 앞장을 뜨면서 인기만으로 좀 팔리겠습니다만 100% 과신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 말씀드리면서 인기는 11번, 12번, 4번 이런 말들이 배당판의 인기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만 5번의 담양천차라든지 8번의 판도라 또는 14번의 썬데이스타 이런 쪽에서 좀 짭짤한 중배당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조금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6경주 들어가겠습니다. 혼합 4군의 1200m 핸디캡으로 편성된 게임이 되겠고요. 자, 6경주는 9번의 이 진격의 질주를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12번의 시크릿 라인과 7번의 호빵 신의 마필인데요. 이런 마필 인기로 잡혀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호빵은 제가 볼 때는 요건 힘도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말하면 전혀 메리트가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복승식은 9번, 12번 요 한 방도 좀 가능하긴 한데 유일한 복병은 역시 단독 선행의 10번만 감격이 만나이라 봅니다. 지난번 경주는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조교도 제대로 못하고 나온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감격이 만나면 다시 한번 독된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9번, 10번의 대끼리 구도에 좀 위협해 들어갈 수 있는 복병은 10번만 감격이 만남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 12번의 시크릿 라인도 그렇고 좀 느린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선이 어떤 말이 앞선을 먼저 치고 나가냐가 중요한데
감격의 만남은 그야말로 뭐 직전에는 좀 선행권 압박이 좀 심했습니다. 그렇죠. 견제도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는 다소가 늘어났습니다만 단독 선행의 메리트는 좀 그러니까 선행을 좀 편하게 나간다는 의미에서는 지난번보다 이번 라운드가 훨씬 더 수월한 면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막권의 구도를 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복병으로 독땡 찬스를 맞이한 10번의 감격의 만남 좀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맞이하는 박남규인의 추천 승부처가 준비되어 있고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말수는 단촐합니다만 결코 말랑말랑 게임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액면은 3번의 해피골드 그리고 4번의 신세계 강자 1번의 레드빅 쪽에 일단은 액면 나와 있는데 변수는 나름 많죠. 많죠. 일단 뭐 보여준 액면은 사실 뭐 1번, 3번, 4번이 조금 나아 보여요. 그렇지만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월등하다 보기는 어렵고 이 1번, 3번, 4번 중에서 저는 딱 한 마리만 인정하고 합니다. 나머지 두 마리는 잘라내고 갈 텐데 따라서 이제 그 한 마리에 붙여가지고 보병마를 한 마리에 붙입니다. 그래갖고 주력은 여기 한 방으로 때릴 텐데 뭐 액면은 1번, 3번, 4번보다는 훨씬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좀 사인이 좀 있는 마필이고 뭐 말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일단 한두에 붙여서 인기만 한두에 붙여서 주력 한 방으로 때리고 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지 않게 느낌도 있고 이 가장 많이 좀 팔릴 마필이 3번 해피골드인데 해피골드의 그 결정적 약점이라는 게 좀 결정타의 부족이다. 그렇죠. 정말 뭐 한 발이 없습니다. 매번 한 발이 없기 때문에 착순끝만 맴돌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인기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번 경주는 당연 막권의 중심은 복병만을 놓고 때리는 승부로 가려내 맞는 것이고 그 복병의 중심 박남규 위인의 승부가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만약에 되고요. 자, 8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3군의 1600 핸디캡으로 편성된 8경주는 4번의 챔프라인이 올머리로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2번의 천상의 질주, 6번의 대지의 요정이 좀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능력이 오히려 드러났다고 봅니다. 뭐 챔프라인은 뭐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고 최근에 상승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편성도 이번 경주 굉장히 약하죠. 충분히 인정이 되고 역시 이번 천상의 일주를 전 세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선행마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번 게이트에서 독된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하나는 뭐 비록 승문전이나 부담이 있는데 그동안 이 마필이 발주가 안 되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발주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의 물결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는 천상의 질주의 독된 가능성 버티기 가능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질주가 이 마체는 좀 작은데 강단이 있어요. 독등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면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앞서 두 마리가 이제 2번, 4번 쪽에 이제 인기 모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1번 천행질주하고 이게 지금 공백이 있습니다만 뭐 거리적인 부담 없는 만 같고 6번의 대지의 요정을 좀 제외한다면은 나머지 복병들은 솔직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선 두 마리의 인기마의 그 무혈 입성이냐, 그러니까 4번, 2번의 무혈 입성이냐, 아니면 앞선을 딱 보내주고 바로 그 뒤에서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1번의 천행질주와 6번의 대지의 요정이 마지막 한 발로 인기만대를 제압해 나가느냐, 이런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강 2도전입니다. 4번, 2번 그리고 1번, 6번으로 이어지는 2강 2도전의 전형적인 4파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600 편성된 핸디캡 레이스죠. 신성훈이 또 오늘의 가장 힘을 좀 실어줄 부산 승부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7번의 최강 플러스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상대 막군에 이제 뭐 10번의 남도 트래킹이라든지 5번의 팔마의 선두, 9번의 하이터치가 나와 있는데, 자, 박영 교수는요? 일단 뭐 7번 최강 플러스는 인정하고 가고요. 일단 뭐 이번 경주 독백입니다. 뭐 인기 마필들이 발이 다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스 전개적인 메리트 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최강 플러스는 인정이 되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이 하나같이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이터치도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고,
또 완전 바닥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레이스가 잘 풀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따르고 있고 남도 트래킹도 훈련은 잘하고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역시 좀 거리력 부담 때문에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뭐 8마일 선두도 휴양 이후에 컨디션이 말은 좋아지고 있는데 경주거리가 또 16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8마일 선두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6분마 스마트 에너지가 역시 이 마필도 힘으로 뛰는 마필인데 체크 플러스가 이끌어 나가는 산행 페이스가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레이스를 느리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힘 좋은 스마트 에너지가 인기 마필과의 같은 취입 싸움에서는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저는 주력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좀 짭짤한 배당을 같아. 물론 뭐 대끼리 준대끼리는 아닙니다. 짭짤한 배당이라 갖고 이거는 일단은 기본 한 방을 때리고 간다. 이게 14마리 레이스인데 14마리 레이스일수록 그 베이팅의 무게 중심은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을 가야 승부가 된다는 거 제가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복승식 기준은 주력 한 방을 놓고 주력 한 방을 일단은 때리는 게임이고 나머지 뭐 부가적으로 뭐 3복승 배당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신승훈이의 준비된 한 방에 맞건 저는 뭐 받치지 않는 조건에서 한 방도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구경주 신승훈의 단통승도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10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합 2군에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 게임인데요. 자, 일단 액면은 지금 3번의 축제 멜로디를 중심으로 8번의 미네스트 보인타운 그리고 9번의 퍼번트 스톰맨 인기모드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판단되시나요? 일단 뭐 저는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고 봅니다.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고 인기마 접전, 인기가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축제 멜로디가 1.5kg의 부담이 늘어나서 58.5 다소 좀 무거운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축제 멜로디라는 마필은 아직까지 정말 보여줄 그런 매력이 많기 때문에 역시 선입권에서 움직이는 전개적 메리트에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인정을 하고 가고 이 미네스트 보인타운은 제가 지난번에 노리고 와서 맞췄는데 이번 경기는 미라클 킹이라는 또 선행마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래 깔끔한 전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많이 팔립니다만 못 믿는 마필이고 역시 퍼번트 스톰이 역시 뭐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추입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3번 9번 막건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축제 멜로디 58.5면 거의 뭐 한계치에 거의 왔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 경주가 앞선이 좀 치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독땡을 편하게 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느낌이 있는데 8번 미네스트 보인타운, 7번의 미라클 킹, 2번의 다이나믹 대시도 뭐 앞선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뒤에서 좀 쫓아오는 말들에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선 보내주고 쫓아가는 3번의 축제 멜로디라든지 공백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그 GCTC 트로피 대상경주 우승 마필이죠. 1번의 여러분의 영 그리고 아까 이제 박윤 언급드렸던 9번의 퍼번트 스톰도 전형적인 추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앞선보다는 1800 조건에서 우선 또 추입만 쪽에 좀 타겟 준다면 좀 의외로 좀 짭짤한 배당 적중도 해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또 1료 부산교차 6개 레이스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